네, 바로 이어서 이번 파트에서는 그 위험도 분석, 위험도 기반 이제 선박 대체 설계 승인지 침서의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파트인 위험도 평가 기준 그리고 문서 작업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체 승인을 위한 이제 위험도 평가 그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종류와 형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서 우리가 이제 대체 설계 승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승인 작업반의 관점에서 대체 승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절차는 IMO 문서 기준과 우리 성급의 그 대체 승인 지침을 기반으로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저희 교육팀에서 자체적으로 재구성된 이제 프로세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대체 승인을 위한 승인 작업반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안전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설계 작업반에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프로세스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달된 평가 기준을 설계 작업반에서 검토하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비로소 평가 기준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작업반에서 실제 시스템의 설계 및 위험도 평가가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기 이렇게 명시가 된 위험도 평가 기준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승인 작업반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최종 승인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모든 해당 사항들이 이제 모두 통합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된 것 같이 대체 승인 설계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험도 평가 기준에 대한 설정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계 작업반에서 특정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이제 설계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의 기준은 이제 애매모호하게 제시돼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고 또 정량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실제로 작업반에서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위험도 평가 기준은 그러니까 승인 작업반에서 뭐 임의로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IMO 등의 국제 협약에서 제시하는 특별 안전 목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산업계의 위험도 평가 프랙티스들을 고려해서 이제 평가 규정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IMO의 안전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교육 시간에 배운 이제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적용했던 이제 IGC 코드의 안전 설계 목표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FME 교육 시간에 우리가 LNG 운반선의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 고장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안전 설계 기준이 이제 IGC 코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MEA를 수행할 때 이제 관련 안전 목표들이 위험도 평가의 정량적인 기준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만약에 승인 작업반에서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실제로 이제 선박이 국제 항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 목표들을 확인하고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제협약에서 모든 종류의 위험도 평가 기준이나 안전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 목표가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또는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관청이나 승인 작업반에서 자체적으로 위험도 평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도 평가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특정 시스템의 위험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위험도 이제 허용 기준 그리고 위험도 평가 범위 등을 이제 승인 작업반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 기준이 설계 작업반으로 전달이 돼서 설계 작업반이 해당 기준이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를 토대로 이제 설계 그리고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도 평가 기준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사례는 이제 최근 저희 연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박용 LPG 엔진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보고서는 실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성급에 제출됐던 위험도 평가 제안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앞서 살펴본 위험의 종류, 위험도 평가 기준, 허용 기준, 그리고 이제 평가 범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성급에서는 저희의 제안서를 확인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본 제안서를 기반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금 너무 작은 글씨긴 한데요. 해작과 FMEA를 수행할 계획이라는 것과 그 각각의 메소드에 대해서 어떤 평가 범위를 가질지에 대한 정량적인 명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용할 위험도 매트릭스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설계 작업반, 그러니까 즉 이제 저희 연구팀이 승인 작업반이 이제 성급의 평가 기준에 동의를 요청한 사례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는 허용, 위험도 허용 기준이나 평가 범위 등이 이미 이제 성급의 위험도 평가 절차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작업반에서 이미 제시한 평가 기준을 재차 확인하는 프로세스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동의된 위험도 평가 기준을 토대로 실제 설계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승인 작업반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단계에 있다. 대체 설계 요구 조건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기능 요구 조건과 안전 요구 조건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설계의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여기 있는 기능 요구 조건과 그리고 안전 요구 조건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능 요구 조건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국제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이제 안전 목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뭐 해당 시스템은 뭐 다음과 같은 안전 기능들이 뭐 수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뭐 디자인 필로소피, 즉 설계 원칙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안전 요구 조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면서 식별된 위험 요소들이 과연 안전 범위 내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기능 요구 조건은 이제 상위 개념의 안전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 요구 조건의 경우에는 해당 상위 개념의 안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성 평가, 즉 이제 하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콤사에서 승인 작업반으로 아니면 이제 설계 작업반으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 그럼 어떤 안전 기능 요구 조건을 이제 고려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있는 IGC 코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위험도 평가 기준에 선정을 하고 설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IGF 코드의 이제 안전 목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IGF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설계되고 건조되고 또 운전하는데
필요한 이제 안전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 가이드 제공을 만족하기 위해서 총 16가지의 기능 요구 조건, 즉 이제 functional requirement라고 하는 기능 요구 조건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 삼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콤사에서 대체 승인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16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제 그 작업이 이제 기능 요구 조건의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전 요구 조건의 경우에는 이제 앞선 기능 요구 조건과는 다르게 승인 작업반에서 자체적인 뭐 절차서나 위험도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평가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돼야 되는 위험의 종류, 허용 기준, 그리고 평가 범위 등이 좀 상이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평가 기준을 정량적으로 명시를 할 때 이런 해당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종류나 또 위험 허용 기준 그리고 평가 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추후 교육 시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위험 종류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전 요구 조건에서 다뤄지는 위험의 종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이렇게 고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명의 위험도, 환경 위험도, 그리고 이제 재산 위험도. 하지만 이제 대체 승인 과정에서는 인명 위험도와 환경 위험도는 일반적으로 승인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재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이제 간접적 이제 위험에 가까워서 일반적으로는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제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승인 절차를 이제 밟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상당히 이례적이고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코스트 베네핏 어나리시스라고 하는 이제 기법 등을 이제 접목해서 산업계에서 비즈니스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 위험도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인명 위험도의 경우에는 가령 이제 특정한 어떤 시스템이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또는 집단에 대한 위험도 평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위험도나 집단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식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런 정량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 역시 저희가 다음 교육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위험도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해안 환경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제 위험도 평가를 하는 이제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양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오염들, 그렇죠? 이런 종류의 위험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FME나 해잡을 수행을 할 때 환경에 대한 위험도와 관련된 이제 가이드 워드들을 사용을 해서 특정 요소들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 환경적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능적 요구 조건과 안전 요구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설계의 타당성이 이제 최종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설계 타당성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대체 설계 승인 절차를 보시면 예비 승인 단계와 이제 최종 승인 단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설계 타당성도 마찬가지로 예비 승인 단계와 최종 승인 단계 두 단계를 함께 거치게 됩니다. 그 예비 승인 단계에서는 흔히 상위 수준의 위험도, 즉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주요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 승인 단계에서는 이제 특정 시스템이
구체적이고 또 북부적인 위험도를 평가를 수행하는 하위 수준의 위험도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던 그 위험도 평가 절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설계 자료를 토대로 수행하는 이제 해지드의 경우에는 상위 수준의 위험도 평가, 즉 예비 승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세 설계 자료를 토대로 수행했던 FMEA나 해잡의 경우에는 하위 수준의 위험도 평가, 이제 최종 승인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계 타당성을 입증하는 이제 구체적인 예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LNG 운반선의 FMEA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FMEA의 워크시트를 이렇게 보시면 로컬 페일리어 이펙트 그리고 글로벌 페일리어 이펙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IGC 코드에서 제시했던 안전 목표, 즉 이제 기능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설계 타당성을 검토했던 파트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제 위험도 매트릭스가 안전 요구 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대체 설계 승인 과정에서는 이런 네 가지의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설계 작업반은 설계에 대한 이제 위험도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승인 작업반에 문서로 제출을 하고 승인 작업반은 설계 작업반에서 제출한 이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를 근거로 이제 대상 설계를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뭐 문서 작업과 이제 정보 교환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통합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대체 설계 승인 과정에서 설계 작업반과 승인 작업반 사이에 어떤 종류의 문서들이 어느 시점에서 교환이 되는지를 IMO의 그 MSC 서큘러 1455를 기반으로 기반의 이제 대체 설계 승인 절차서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차는 앞서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조금 문서 작업 관련된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잡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설계 작업반에서 예비 설계를 마치게 되면 관련 도면을 이렇게 승인 작업반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기반으로 만약에 위험도 기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여기 승인 작업반에서는 승인 기준을 피드백을 이렇게 설계 작업반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를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위 수준의 위험도 평가가 설계 작업반에 의해서 수행이 되게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승인 작업반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승인 작업반에서는 설계 작업의 그 위험도 평가에 그리고 설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승인을 마치면 이렇게 최종 승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예비 승인 절차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평가의 정량적 명시,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의 동의 부분, 그리고 설계 타당성의 검토, 그리고 최종 보고서의 통합 정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승인 단계에서는 그 예배 승인 단계와 마찬가지로 설계 문서를 이제 승인 작업반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평가 기준을 이제 승인 작업반에서 다시 이제 제시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하위 수준의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다시 그 결과의 보고서가 다시 승인 작업반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설계 타당성이 이제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로 뭐 실증 테스트라든지 시뮬레이션이 요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승인 작업반에서 관련 안전 목표들을 설계 작업반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다시
설계 작업반에서는 승인 시험 그리고 또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다시 승인 작업반에 제출을 해서 최종 승인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건조 운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와 같이 승인 시험이 그 시험 승인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평가 그리고 이제 설계 승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의 경우에는 주로 FMEA를 통해서 위험도 평가가 수행이 되고 또 후속 작업으로 이제 실증 테스트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승인이 되는데요. 이는 이제 성급이나 주관청의 승인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구사항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 기준의 정량적 명시 그리고 기준 동의 그리고 이제 설계 타당성 검토 그리고 최종 보고서 통합 정리 과정이 이렇게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같이 IMO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대체 승인을 설계를 수행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에 4가지라는 점을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성급 등과 같은 승인기관에서도 IMO의 이렇게 절차를 100%다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제 심플한 방법들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홈사에서도 향후 대체 설계 승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요 4가지 핵심 요소들을 잘 반영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대체 설계 승인 과정에서 이제 설계 작업반에서 승인 작업반으로 이제 전달해야 되는 문서들의 이제 종류의 예시입니다. 반드시 모든 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대체 승인의 성격에 맞게 이제 취사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승인 작업반에서 이제 설계 작업반으로 전달해야 되는 문서들의 리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체 승인의 이제 성격에 맞게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문서들에 대한 성격이나 뭐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다음에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 이제 설계 승인용 문서에 포함되는 양식들은 이제 품질 시스템의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기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해지드 레포트를 하나 예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문서 형식들을 보시면 보고서 전반에 이런 형식들이 잘 이제 삽입이 되어 있음을 이제 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서 형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대체 설계 승인 지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지침의 이제 소개와 앞으로 이제 홈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대체 설계 승인 지침의 개발의 필요성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 콤사에서 연구팀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작업반에 이제 소속이 돼서 다른 외부 멤버들과 다양한 이제 선박을 설계하시고 또 위험도 평가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기여를 하시게 될 텐데요. 향후 이제 콤사에서 자체적으로 대체 설계 승인 지침서가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콤사의 승인팀과 함께 해당 지침서를 통해서 위험도 평가의 수행에서부터 승인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교육은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